예. 오늘의 수업은 뭘까요? 무리함수. 무리함수겠죠. 예. 당연히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를 했으니 예, 다음 편인 무리함수입니다. 단언컨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단언컨대 내가 칠판 앞에 서서 이렇게 1시간여의 시간 동안 떠들어댄다.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욕해가면서 떠들어대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 예, 전 믿지 않아요. 애 큰 게 어른이라고 나도 고등학생이었다고. 뭘 믿지 않느냐면 그 수업이 단 20-30%라도 너희에게 전달되었다를 믿지 않는다고. 이건 일종의 가이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업을 하는 건. 그냥 정작 공부를 하는 건 너희라니까. 예, 너희가 개념서를 보면서 뭔가를 읽을 때 그때 머리에 들어가요. 남의 얘기를 듣는 걸로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흐름을 잡으란 얘기야. 이게 이 20-30%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수율이 50%, 60%를 넘어 막 70%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까? 공부를 미리 한 사람. 미리 본 사람이에요. 예,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내가 아는 것들과 내가 몰라서 궁금한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수업이 들려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무리함수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저 강사는 이제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겠지?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들려요. 집중도의 강약도 생겨요. 그래서 아는 얘기를 할 때는 대충 넘어가. 저거. 내가 아는 거에 확인.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확 집중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업의 수율이 70-80%가 넘는 거지. 수업을 정말 들으려는 사람들. 이게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대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대학원에 교수님 강의할 때 대학원생들, 방금 전까지 그 건에 대해서 골머리 앓다가 들어와서 교수 수업 듣는 친구들. 예, 이 사람들이 수업이 이렇게 돼요. 고1한테는 무리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애들, 고등학생도 있겠지. 예, 그런 애들이 서울대에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연고대에 가는 거예요. 바람직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앞에 서설이 길었다. 자, 그럼 예상해보라고. 내가 무리함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다음에 뭘 할지. 유리함수 때 이미 다 보여줬어요. 원형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런 변형도 가해지지 않은 날것의 상태. 그것이 무리함수다만 딱 드러내고 있는 거지. 예, 저게 바로 y는 루트 x입니다. y는 루트 x. 근데 이 y는 루트 x는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얘를 그냥 그릴 때 얘 원본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내가 그냥 말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게 너희가 아는 그래프라는 거야. 뭐냐면 y 이퀄 x 제곱을 우리가 알죠. y는 x 제곱. 이것에 이렇게 통합 버전 말고 정의역을 양수로 제한해 볼게요. 정의역을 양수로 제한하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오다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요 전 단원 역함수 단원에서 드물지만 역함수가 구해지는 애들이 있으니 역함수 구하기의 요령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역함수 구하기의 요령. 두 가지 스텝을 밟으면 되는데 하나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였어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x 이퀄 y 제곱. 근데 정의역도 같이 바꿔야 돼요. 이렇게 y 이퀄 x 제곱. 그런 다음 y는 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y는 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겠지만 y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여기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아요. y가 양수니까. 예, 그래서 루트 x 이 녀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함수죠. 그럼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제곱의 오른쪽 절반 그래프의 역함수가 y는 루트 x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역함수가 어떤 식의 그래프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y는 x 대칭 그래프이다 라고 했어요. 본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y = x에 대한 대칭 그래프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요 놈을 요 선에다가 꼬챙이를 딱 끼우고 180도를 딱 돌리면 돼요. 그러면 요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무리함수의 원형이라고 해요. 무리함수의 원형. 여기서 원점 찍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방향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누운 버전이에요. 아시겠죠? y는 루트 x. 그 다음에 할 얘기 뻔하죠? 그 다음에 할 얘기 다시 또 뭐? 변형. 그래서 그 변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죠? 이게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걸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고등학교 때 내가 노트에다가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를 정리할 때 그때 했던 습관 그대로예요, 이게. 내 고등학교 노트라고, 이게. 나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전달되는 것뿐이야.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세 가지 변형에 의해서 저 함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뒤틀어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리함수에 했던 얘기를 조금 반복해 보면 이 실수배라는 게 y는 루트 x의 앞이나 y는 루트 x의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곱해지는 걸 실수배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대칭이동이요. 대칭이동이 특별한 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축 대칭이동이라든가 x축 대칭이동이라든가 원점 대칭이동이라든가 이런 그 4대 대칭이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변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뿐이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실수배들의 마이너스, 음수의 실수배가 곱해졌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를 요렇게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y는 x제곱이 2x제곱 된다와 y는 x제곱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된다를 그냥 2 곱했다와 마이너스 2 곱했다로 처리해서 하나는 이렇게 된 애가 요렇게 쪼그라들면서 실수배의 변형이 당해요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뒤집히면서 쪼그라져요 라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대칭이동을 하고 그리고 2배가 된 건데 이걸 그냥 마이너스 2를 곱했다로 처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리함수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 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x 어쩌고 저쩌고 x분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할 때 요 앞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이 분자로 올라가서 여기를 음수로 만들죠. 그리고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이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요 숫자를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x 앞에 붙는 마이너스 즉 y축 대칭과 y 앞에 붙는 마이너스 즉 x축 대칭에 구분이 없다는 소리예요. 구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근데 루트는 이 얘기가 달라요. 루트는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따라서 루트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와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얘기야. 확실하게. X축 대칭과 Y축 대칭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혼란을 좀 주거든.
이걸 실제로 공부하고 그려야 되는 사람에게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자면 무리함수만큼은 원형을 한 개 말고 네 개로 외워라. 무리함수만큼은 원형을 네 개로 외우는 거야. 처음엔 헷갈리겠지만 사실은 뭐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여기서 시작점에서 요리로 가는 애가 그냥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루트 x라면 여기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애는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자, 대칭이동 기억해 보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y축 대칭이었어요. 이 그림의 y축 대칭된 상태, 이걸 그냥 원형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왼쪽이야 라고. 아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다가 이제 절반만 그린 거죠. 그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요 그림이 바로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요. 꼭지점에서 아래로, 우측 아래로. 그럼 나머지 하나는 대충 예상할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게 마이너스가 두 번 다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얘랑 얘는 호환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형을 이렇게 네 개로 외워두면 편하다. 그리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m이 양수면 오른쪽, m이 음수면 왼쪽.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은 평행이동, x축 방향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은 y축 방향의 평행이동. 그러나 여러분이 만날 때는 y 마이너스 n으로 만난 게 아니라 y는 하고 이 마이너스 n이 넘어와서 플러스 n으로 만나겠죠. 자, 그럼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y는 a 루트 b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m 더하기 n 요런 꼴이 됩니다. 이게 표준형이고요. 언제라도 이런 아이를 만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y는 2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라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라던가 일단 두 개만 해볼까요? 하면 이게 표준화가 잘 된 상태예요. 표준화가 잘 된 상태고 당신들은 이제 뭘 찾으면 되냐면 이 녀석이 틀림없이 여기가 x였던 자리인데 x-1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리고 플러스 2는 위로 두 칸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그 평행이동이 원래 어디 있었던 애냐? 꼭지점이 원점에 있었던 애거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이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값과 바깥에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생겨나는 y좌표의 위치에 펜을 딱 갖다 대세요. 이렇게. 여기다 펜을 갖다 대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네 방향 중 한 방향으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출발의 방향이 부호를 보시면 돼요. 이 앞도 플러스 뒤도 플러스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0으로 만드는 x값 인 마이너스 2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러면 위로 한 칸 올라와요. 그럼 여기가 출발점이야. 여기가 출발점에서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루트 안은 플러스. 어딘가 보세요, 원형이. 루트 바깥은 마이너스, 루트 안은 플러스. 그러면 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게 이제 연습과 훈련이 되면
사실 일반형이라고 해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n. 그러니까 이게 전개되는 정도? 전개돼서 나오는 정도?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 나오면 그냥 b로 묶어주면 돼요. 그럼 평행이동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2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런 식인 거지.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제 너희가 이걸 그려야겠어 라고 하면 딱 한 단계만 겪으면 돼요. 일단 우진이를 깨워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2. 우진이의 그동안에 그나마 봐줄 수 있는 최대 장점은 졸지 않는다였는데, 이제 졸기까지 하면 아우 훌륭한 핑계예요. 어제 늦게 잤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묶었지? 예, 묶었어요. 그럼 이게 평행이동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x에다 2 넣으면 이만큼 0 되지. 예, 그럼 나오는 y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에 가서 찍으란 말이야. 2 마이너스 1에 가서 찍어요. 이렇게 펜을 준비해. 그 다음에 루트 rp 플러스 루트 r는 마이너스가 되면 1위로 뻗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헷갈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헷갈리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좌우지간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애,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 가서 찍고 1로 갈지, 1로 갈지, 1로 갈지, 1로 갈지. 예, 그거 부호로 확인. 그럼 앞에 있는 이런 2나 2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모는 종이에 그릴 거 아니잖아. 예, 사실 이런 애와 이런 애의 디테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안 돼요. 두 개를 비교할 때나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 방향 중 하나로 출발하는 것만 일단 잘 해놔도 무리함수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수배와 대칭이동이 한 묶음으로 작동해서 여기와 여기에 부호나 크기로 나타나는데, 뿔뿔일 때 뿔, 마일 때 마, 뿔일 때 마마일 때에 따라서 원형 4개로 잘 조절해라 라는 말과, x자리에 x-m, y자리에 y-n 들어간 걸 가지고 평행이동 양을 정확히 찾아 들어가라 라는 이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됐다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무리하면서 더 할 게 없어. 이게 다 할 게 없어. 그래서 대표문항, 예, 이게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항인데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낼게요.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구성하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과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이 질문인데, 이게 거의 그냥 살 다 떼고 뼈대만 남긴 거예요. 뼈대만. 이 문제의 뼈대만. 그러니까 이 뉘앙스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5만 가지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거기에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걸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단어를 듣고 판별식을 떠올리는 케이스예요. 서로 다른 두까지만 딱 들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우리 판별식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근데 그나마도 그렇게 반사적으로 나온다면 다행이고요. 예, 다행이고. 그러니까 루트 x-1 이퀄 x 플러스 k 뭔지 몰라도 하여튼 만난다 그러면 연립하는 거니까 서로 y를 같다고 하고 이렇게 연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가 있으면 왠지 모양이 안 예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요. x-1 이퀄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그러고 나면 한쪽으로 넘겨 정리하였을 때 이렇게 k라는 미지수를 달고 있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올커니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 2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제곱 지워지고 4k는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 하고 딱 답 하면 틀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이게. 정답은 뭐냐?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그래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프로 상황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그려보시면 원래 루트 x여야 할 놈이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아주 과장을 해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가는 무리함수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 y는 x 플러스 k가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란 뜻이에요. 기울기가 x 앞에 숫자인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y절편이 결정이 안 되어서 움직이는 애니까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로 평행 이동을 하는 직선이라는 거야. 예. 그럼 위에 내가 지금 점선으로 그려서 내려오고 있는 저 아이들은 얘랑 만나는 애가 아니죠. 그럼 쭉 내려오다가 최초로 언제 만나겠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최초로 언제 만나겠나 라고 하면 언제 만나요? 접할 때 만나겠죠. 접할 때. 그러니까 이게 1번의 경계입니다. 1번 경계. 접할 때. 요거보다 살짝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돼요. 예, 요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의 경계값, 1번 경계인 K 값을 찾고 그거보다 작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다. 그럼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언제든 간에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거냐? 아니죠. 잘 보시면 두 점 하다가 어느 순간 보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싶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하한선도 있다는 얘기죠. 그 내려오는 하한선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지날 때예요.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그림의 끝이니까.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더 이상 만날 자리가 없어서 한 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 그러니 이 K라는 녀석의 답은 2번 경계와 1번 경계의 사이라는 뜻이고요. 2번 경계와 1번 경계의 사이라는 뜻이고 등호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1번은 들어가면 안 돼요. 1번은 들어가면 한 점이 되니까. 근데 2번은 포함되어도 두 점이 되니까 요런 답이 됩니다. 요런 답. 요게 정답이고요. 그럼 각각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경계를 찾으면 되는데 1번, 이 접한다가 아까 얘기한 그 연립 방정식에서 판별식 제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 제로만. 좀 전에 1번을 찾을 때 루트 x-1 이퀄 x 더하기 k 하고
연립한 후 판별식 제로를 썼더니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다. 이렇게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다. D 제로를 쓴 거죠. 그리고 2번은 별거 아니에요. 2번은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난다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k가 1,0을 지나야 하는 그런 k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0 이퀄 1 더하기 k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의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요렇게 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림을 쳐다보면서 여기네 이런 작전을 짜지 않으면 식으로는 못 푸는 문제예요. 식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내가 정해놓고 여길 찾아야지 이렇게 해야만 나오는 애예요. 그리고 무리 함수가 들어간 아주 시그니처 문항이고, 요 놈을 이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이제 뭐 기울기 바꿨다가 루트를 이상한 데로 옮겨놨다가 뭐 두 그래프 겹쳤다가 합성함수 넣었다가 오만 살붙이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뼈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정도 하고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마치면 됩니다. 아참, 지금 순서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유리함수 할 때 무슨 얘기부터 했지? 분수, 무리식. 그렇죠. 저 단원명이 유리함수가 아니었잖아요. 단원명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였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의 명도 무리식과 무리함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안 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유리식 때 무슨 말 했었는지. 분수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리식을 계산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연산이며 나한테 시키는 거리들이며 하는 것들이 다 분수의 연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도 할 말 뻔하지 않냐? 루트 안에 x 들어간 걸 무리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리수와 동일한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 루트 A, 루트 B 합치면 루트 AB가 된다. 루트 B 분의 루트 A 하면 루트 B 분의 A가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AB가 양수일 때. 알겠어요? 예. 뭐 유리화가 어쩌네. 무리수의 상등이 어떠네. 그럼 이제 유리부 서로 같고 무리부 서로 같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무리수 때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거는 분수의 계산보다도 더 쉬웠었죠, 사실은. 중2 때 우리가 루트를 처음 접하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별달리 추가할 말이 없다. 추가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고요. 이중근호. 그냥 짜투리 쿠키 영상인 셈 치면서 이중근호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왜냐하면 니들 대부분을 바이블로 공부를 시켰더니 바이블에 이중근호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게 뭐예요 다들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과 과정에 빠졌습니다. 이중근호가 없어요. 이중근호 사용하는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거니 쓸모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냥 그렇게 답이 나올 루트를 출제자가 막아두세요 라는 지침 같은 거고요. 이렇게 우회해서 풀 수 있거든요. 우회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그걸 우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냥 약간의 쿠키 영상처럼 들어두세요. 이중근호를 푼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중근호라는 건 루트 안에 루트가 한 번 더 들어오는 걸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루트 안에 루트가 있기만 하면 이중근호인 건 맞는데 그게 풀리는 이중근호냐? 그것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중근호 중에 얘가 루트와 루트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풀리는 그런 이중근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이중근호는 형식과 포맷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요. 예, 그 첫 번째 지켜야 되는 점. 너 풀리는 이중근호구나 라고 할 때 첫 번째 지켜야 되는 점이 안쪽에 있는 루트 앞에 반드시 2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없으면 안쪽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안쪽을 2분의 1로 만들면서 밖으로 4를 그러니까 4를 만들어서 끄집어내서 2를 기어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근호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이 2개가 있죠. 이 공간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두 숫자가 형식과 모양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자리에는 두 숫자의 합이 나와야 하고요. 합이. 이 자리에는 두 숫자의 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풀리는 이중근호인 거예요. 풀리는 이중근호는 반드시 여기가 곱, 여기가 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수가 나올 테고 그 두 수가 10중 8구 큰 수와 작은 수로 갈리겠죠. 지들 사이에 사이즈가 있겠지. 예, 그러면 이게 맞춰졌다라고 하면 큰 수를 왼쪽에 작은 수를 오른쪽에 넣고 푸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다만 이제 요 놈과 요 놈 사이를 연결하는 부호가 플러스면 나도 플러스. 요 놈과 요 놈 사이를 연결하는 부호가 마이너스면 나도 마이너스. 예, 사실은 이게 큰 수를 왼쪽에 쓰라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때문이에요. 이게 얘는 지금 루트가 바깥에 있으니까 양수인데 이게 작은 수 빼기 큰 수면 음수가 될 수 있잖아. 그걸 막으려고 큰 수를 왼쪽에 쓰라는 뜻이에요. 이 플러스일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게 이중근호를 푼다예요. 간단하지. 예, 간단하지. 약간의 연습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루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중근호다. 앞에 2 있네.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두 수의 곱이지? 라고요. 이게 어떤 두 수의 곱이지? 그러면 두 가지 세트가 있어요. 1 곱하기 6과 2 곱하기 3이 있죠. 그 1 곱하기 6이면 그 1, 6을 다시 더해봐. 5가 되는지. 안 되잖아요. 그럼 버려. 2 곱하기 3이면 2, 3을 떼가지고 다시 더해봐. 이 5 맞죠? 그럼 이제 맞게 찾은 거예요. 그게. 3과 2예요. 그러면 루트 3, 루트 2 한 다음에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쓰면 똑같은 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중근호를 푼다예요. 마술인가요? 증명은 안 해주나요? 증명은 너무너무 쉬워요. 예,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사실은 이거예요. 루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있다. 제곱해 보아라. 이게 끝이에요. 증명의 끝. 그럼 우리 다 잘합니다. 이놈의 제곱 베타, 이놈의 제곱 알파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플러스면 플러스,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 두 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둘이 곱하니까 루트 알파 베타죠. 끝. 그리고서는 이 제곱을 풀 때 루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이렇게 풀 텐데 큰 수를 왼쪽, 작은 수를 오른쪽에 놨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닌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 쉬운 애가 왜 공식이 돼야 되나요? 할 때 너희들의 경험 안에 전개와 인수분해가 있잖아요. 이게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묶여있는 식을 분배 법칙에 의해 풀어내는 걸 전개한다라고 하고
풀어 헤쳐져 있는 애를 공통인수끼리 모아가지고 모으고 묶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분명히 똑같은 얘기죠,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전개를 쉽다고 하고 인수분해를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이 되어 있는 녀석을 전개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풀려져 있는 애를 모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공식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중근호예요. 네, 이 정도로 무리식과 무리함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